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내각제를 꿈꾸는 민주당의 수박들 그리고 여시제 이야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갑니다. 더 산삼류입니다.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 원액 100%. 오랫동안 산삼 제품을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덥고 습하고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이럴 때 더 산삼류로 기력 회복하세요. 구매하실 때 옵션란에 시사건건 입력하시면 1+1 혜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구매처 링크 올려드릴게요. 더 산삼류입니다. 광고 끝. 여시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시제가 뭐 하는 데냐면 일종의 싱크탱크 같은 곳이에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들은 내각제를 꿈꾸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시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시제에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겠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딴지일보의 돌멩이TV라는 분이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글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봅니다. 선문답,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20일 이낙연은 여시제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은 이현재 이사장에게 이현재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모피아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라임 옵티머스에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모피아들이 등장할 때 이현재는 꼭 등장을 합니다. 이현재가 이사장으로 있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낙연이 이현재에게 여시제가 대한민국 의제를 가장 절묘하게 집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받는다. 저도 여시제의 의제와 해법에 늘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여시제의 의제와 해법에 늘 관심을 가진다고 했고 이현재는 이낙연을 훤히 내려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뼈가 있습니다. 보수들의 선문답입니다. 이후 이낙연은 여시제가 훤히 내려다보는 가운데 180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은 망했습니다. 여우와 부엉이. 여시제는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꿈꾸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입니다. 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쌍벽을 이룹니다. 두 연구소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정책들이 두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를 이끄는 막후 실세입니다. 여시제는 한샘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2015년 12월 설립했습니다. 이현재 전 총리가 이사장이고 2020년 총선 직전까지 이광재가 원장이었습니다. 안대희와 같은 검찰 인사를 비롯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정파를 초월한 각계 거물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시제의 심장은 홍석현입니다. 조창걸은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이현재는 얼굴 마담입니다. 여시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움직이는 인물은 홍석현입니다. 이광재는 여시제 원장을 그만두고 민주주의 4.0을 설립했는데 친문 의원 50여 명이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광재가 등장하고 홍석현이 등장을 하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자, 홍석현은 정치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간간히 대선 후보 그룹으로 거론되기도 했죠. 하지만 홍석현은 대중적인 인기가 없죠. 중앙일보라는 보수 언론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건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림이 아닙니다. 홍석현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은 내각제를 꿈꾸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석현이 실질적인 주도를 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고 이광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광재는 여시제 원장을 그만두고 민주주의 4.0을 설립했는데 친문 의원 50명 대부분 참여했다. 자, 여기서 친문 의원이 누구인지 사실 궁금한데 대체적으로 수박들을 의미합니다. 홍영표나
전해철이나 이런 애들을 친문 의원으로 구분 짓습니다. 왜 이들이 친문이라는 계파로 구분되는지 저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억울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친문이라는 계파는 없다. 나는 친문 계파의 수장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친문이라는 간판을 쓰고 있는 인간들이요. 수박들, 이낙연계라는 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김종민도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언론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다는 건 그들과 싸워야 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허들이에요.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인간들, 거의 다 이낙연계 수박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4.0의 뿌리는 부엉이 모임입니다. 제가 이들을 부엉이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부엉이 모임은 박광온, 전해철, 권칠승, 김종민, 황희, 홍영표 등 친문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보세요. 친문 인사라고 여기서도 쓰고 있는데 친낙 인사들이죠. 대표적인 민주당의 수박들입니다. 이들이 친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언론도 이들을 친문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공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공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친문이 아닙니다. 이낙연계 대표적인 민주당의 후박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끌고 가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알고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광재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광재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노무현의 수발을 좀 들었다고 해서 친노라고 딱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부엉이 모임을 확장한 것이 민주주의 4.0입니다.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표 수박이 대부분 부엉이파입니다. 이광재, 전해철, 홍영표는 부엉이 트로이카입니다. 여우가 부엉이로 변신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존의 틀, 이광재는 민주주의 4.0 창립 심포지움에서 링컨은 분열된 땅 위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연정이라는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각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발언입니다. 그는 모택동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주의 4.0이 설계도를 갖고 집권하는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민주주의 4.0의 궁극적 목표는 연정이라는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연정이라는 게 결국은 권력을 나눠 먹자라는 뜻입니다. 독일식 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광재와 전해철과 홍영표 이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세력은 꽤 센 편입니다. 내각제를 꿈꾼다. 자, 거기다가 연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건 뭡니까? 국민의힘과 힘을 합친다는 뜻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각제를 꿈꾸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런 바보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나라의 권력을 잡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제원 같은 인물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내각제를 꿈꾸는 국민의힘 세력과 민주당 내 수박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탄핵시킨 다음에 내각제를 추진해서 권력을 잡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꿈꾸는 이 수박들, 이들의 본거지가 여시제 민주주의 4.0 이광재라는 겁니다. 여시제의 목표는 국민통합입니다. 협치와 연정은 국민통합의 방법론입니다. 연정의 제도적 해법은 내각제입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내각제입니다. 여시제와 민주주의 4.0의 꿈과 설계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협치와 연정, 내각제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장애는 이재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포퓰리즘 혹은 폭력적 팬덤과 결합한 이재명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대통령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한국 사회 개혁의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존재하는 한 대통령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공존의 틀, 연정을 거부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강성 지지층과 팬덤 정치는 이재명을 지탱하는 정치적 기반입니다. 개형을 지향하는 철험회는 이재명의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부엉이파가 이재명과 철험회 팬덤 정치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기득권 카르텔의 천년 왕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저항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여우 사냥꾼입니다. 자, 이 수박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죠. 이재명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내부의 공격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치 지망생 박지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슈퍼빌런은 여시재와 부엉이 모임입니다. 민주당이 박지원 따위의 정치 지망생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뒷배에 부엉이, 여우와 같은 명확한 거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수 언론과 부엉이파가 박지원의 좌충 우돌 성장기를 실시간 생중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디어 화력은 여전히 열세입니다. 총알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쏴서 상처를 입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은 고작 정치 지망생일 뿐이니 무시하자는 나이브한 생각은 민주당을 통째로 집어삼킬 호랑이 새끼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박쥐가 아니라 여우와 부엉이입니다. 여우와 부엉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부활합니다. 수박들이 박지원을 내세워서 최강욱을 제거하려 했었던 이유도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죠. 김어준 총수가 박지원에 대해서 무시해야 된다. 이젠 정치 지망생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봤자 보수 언론들이 박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지원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박지원이 위험한 이유는 호랑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배딸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이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들에게 박지원은 사냥개에 불과합니다. 개혁 세력들을 내치는 데 활용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과 함께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 약한 연결고리, 약점은 바로 개딸들과 박지원 그리고 페미입니다. 박지원 주변에 여성해당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을 페미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의 PD수첩에서 그 작업에 개딸들이 직접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딸들을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강성 지지층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MBC가 말이죠. 그런 작업들에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까요? 개딸들이 페미 세력으로 매도되는 순간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영원히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페미들의 우두머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카페가 폭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명인의 마을의 운영진들이 여성해당과 관련이 있고 페미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명인의 마을에서 운영진들 때문에 탈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안으로 네이버에 이재명의 파란 물결이라는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페는 제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던 개딸들이 운영진들의 비민주적이고 이상한 행태에 반발을 해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의 파란 물결 운영진들을 제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페미인지 아닌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들은 저를 고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도 저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명인의 마을의 운영진이 페미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시제나 민주주의 4.0, 부엉이파들, 이 수박들이 이걸 활용해서 이재명에게 페미의 우두머리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재명의 악마화, 이건 십수년간 진행돼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는 세력들이 한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패미의 우두머리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재명인의 마을의 운영진들이 저를 고소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향력이 별로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는 기분이거든요. 제발 저를 좀 고소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